마케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게 관리 94페이지로 가시면은 94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봤던 앞쪽을 다시 한번 넘기시면은 93페이지 가시면은 영역에는 세 가지가 뭐 있어요? 자산, 부동산, 시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내용은 법 경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방식인데, 만약에 이제 그 출제를 한다면 관리의 방식이 가장 유력해요. 그죠?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죠. 주체에 따라서 내가 하느냐, 남한테 맡기느냐, 합치느냐. 그래서 이제 주체에 따른 관리예요. 그 내가 직접 하는 것을 자가 관리라 그래요. 무슨 관리라고 한다? 자가. 그래서 직접 내가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점점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도시화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돼요. 그럼 내가 관리가 힘들죠. 그럼 대규모 같은 거는 부동산은 위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 이제 가면서 위탁 방식으로 이제 계속 흐르고 있죠. 도시화, 그다음 건축 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 같은. 그 위탁은 얘가 직접이면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고 외주를 준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게 지금 그 안에 밑에 있는 장단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를 냈는데 그게 혼합 관리예요. 혼합은 일부 내가 하고 남한테 일부를 맡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일부 하고 남한테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좀 분명하겠어요? 좀 불분명하겠어요? 분명하죠.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얘는 그 혼합 방식은 우리가 과도기에 책대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가장 오래된 거는 무슨 관리가 먼저 나왔을까요? 자가. 그러면 대규모 좀 소규모 부동산 같은 거고, 위탁이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 대규모다 보니까 위탁으로 흐르고 도시화 인구가 늘어나고 건축기술 발달하니까 위탁으로 흐르겠죠. 근데 혼합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가장 현대인 게 아니라 요거 가는 과도기에 채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가 갈게요. 천천히. 자가 관리는 직접 관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대규모예요, 소규모 부동산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관리라고 되어 있나요? 가장 오래된 거고. 위탁은 이건 그냥이요, 외주 관리예요. 간접이고. 자, 이건 자기가 합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에서 가장 밑에 현대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 같은 바람직한 방식으로 가고,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죠. 소유와 경영에 대한 분리가 또 형태다. 그렇게 되고요. 혼합은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를 그냥 했어요. 결합을 했어요. 결합을 해서 보통 우리가 법이나 경제는 자기가 하죠. 근데 시설은 청소 관리를 맡기거든요. 근데 반드시예요, 일반적이에요. 바꿔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경제적과 법률적은 소유자가 직접 하지만 반드시 다 일반적이다. 그럼 바꿔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근데 여기가 안 나왔지만 혼합은 과도기며 과도기까지 나왔죠. 근데 얘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좀 불분명하다. 불명하다는 장점이 있을까요?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프린트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11번처럼 나왔어요. 11번을 한번 보세요. 맞나 틀리나? 자, 지금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기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하다는 장점, 단점. 요게 많이 주체가 돼요. 혼합관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X인가요? X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와 얘를 바꾸는데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으니까 기밀 유지라든지 보안 관리 입장에서는 위탁이 낫까요? 좀 자가가 낫까요? 자가 낫까요? 근데 자가는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매너리즘에. 근데 위탁이니까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방지할 수 있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는 자가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 활용할 수 있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나오는 게 밑에 가시면 양가로 2번에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게 있죠. 밑에 양가로 2번에 찾았나? 여기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 마케팅 전략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한 학기 동안에 마케팅을 가르쳤는데 마케팅의 목차가 이 마케팅 전략이 거의 다예요. 그죠? 그럼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마케팅 세 가지 전략이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와요. 그죠? 여기 나오는데 일단 마케팅은 그냥요 잘 팔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의 의의는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제반 활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뭐냐면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판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품을 기장해야 돼요. 기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특히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업을 하시려도 법인을 하게 되면 상가 담당이 따로 있고 토지 담당이 따로 있죠. 그럼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마케팅이 똑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중요한데 자 별표 쳐보세요. 동그라미 2번 지금 나왔었는데 지금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간다라고 돼 있나요? 누구 주도에서 누구 주도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그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급자가 다 장악했어요. 공급자 위주인데 지금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중요합니까? 소비자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칠판 주계를 판다. 이 칠판 주계가 산업혁명이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걸 기계로 찍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좀 적어요? 그럼 수요자가 키를 잡습니까? 공급자가 키를 잡습니까? 공급자 전략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이 칠판 주계가 무진장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럼 누구를 꼬셔야 돼요? 소비자를 가는 거죠. 이해하셨어? 쉽게 닭을 팔더라도 말이야. 옛날에는 닭집이 그렇게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닭집만 열리면 잘 되잖아. 닭집이 어떻게 돼? 이제는 그냥이야 많아. 많죠.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전단지가 맨날 붙어 있어야지. 뛰면 또 비치고 또 비틀고, 그지? 그럼 그냥이야 이제 소비자를 꼬셔야 돼.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로? 공급자에서 수요자 주의로 간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략이 나오는데 들어갈게요. 마케팅 전략. 마케팅에 대한 세 가지 전략이에요. 세 가지 전략이 있는데 소비자에서 공급자예요.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예요. 공급자에서 소비자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을 점유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틈새 시장을 점유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을 쓰자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건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누구의 전략이다? 공급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STP 전략하고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포피, P가 몇 개? 몇 개? 4개죠, 4개. 포피 믹스. 그래서 믹스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SP 전략은 그 주거용에 사용되고 포피 믹스는 상업용에 사용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STP가 순서예요. STP. 자,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자체는 시장을 세분화시킵니다. 세분화. 자, 그러면은 내가 건설회사야. 그러면 그냥입니까? 살 사람을 알아봐야 됩니까? 수요자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아파트를 우리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람을 이제 찾아라는 게 시장 세분화예요. 세분화는 사람을 나눠요. 누굴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나눠서 특성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 대형 평수가 잘 나가요. 좀 소형 평수가 잘 나가요. 그때 틀리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타겟을 할까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나눠요. 나눠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나누기만 해야 돼요. 타겟 찍어야 돼요. 누굴 표적으로 할지 찍어야겠죠. 타겟팅이라는 자체는 이제 표적 시장의 선정이에요. 누굴 갖고 따지냐? 표적 시장의 선점이라고도 하고 선점도 맞고요. 선점을 합니다. 목표 시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나누기만 해야 돼. 찍어야 돼. 찍어서 타겟을 하죠. 그래서 이제 중상층을 타겟해서 찾아냈어요. 중상층을 해서 마케팅을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을 했으면 끝나야 돼.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냥 줘야 돼. 차별화시켜야 돼.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건 차별화예요. 차별화. 그럼 차별화라는 자체는 포지션이라는 자체는 위치라는 또 뜻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경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레미안이면 그냥입니까? 경쟁사가 있습니까? 경쟁사가 있죠. 내가 레미안 아파트라면 경쟁사가 있다는 거야. 그럼 경쟁사가 없어? 경쟁사가 있어. 있죠.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GS 자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자의보다 가만히 있어야 돼. 차별화시켜야 돼. 차별화시킨 거죠. 그래요? 자, 이건 사람이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제품을 차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이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눈 거고, 이거는 내가 판매하려는 또 공급자들에 대해서 공급 상품의 특성, 부동산에 대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는 거죠.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나누는 거는 차별하다, 사람은 세분하다. 세분하고 내가 팔려는 그 부동산이나 상품을 나누는 건 뭐다? 차별화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 세분화시켜야 돼. 세분화시키고 내가 팔려는 제품은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해가셨어? 다시 갈게. 사람은 무슨화? 세분화. 제품은 차별하죠.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돼야 안 돼요? 한 5명에서 친한데 나중에 모의고사 나오니까 한 사람이 점수가 안 나와.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람은 차별화, 세분화, 세분화. 제품은 차별화시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한데 STP라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지금 이 타겟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세분화 전에 있습니까? 전에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죠?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건 그냥입니까?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럼 타겟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이라는 차별화는 요거 다음이죠. 그러면 표적시장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차별화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포지션 이게 한글로 위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는 글씨를 그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펜을 들어봐요. 지금 95페이지 하고 있어요. 의의하고 있어요. 세 가지 전략의 첫째 공급자의 전략하고 있어요.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게 나와죠. 그럼 그거는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죠. 아니 95페이지에 반가로 2번에 의의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거기서 따라해봐. 틈새 시장을 점유. 다시 한번 틈새 시장을 점유. 그럼 고객 점유야, 시장 점유야? 왜? 거기 나와 있잖아. 시장 점유한다고. 찾았죠, 그죠? 그걸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시장 점유에 STP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내용에 가시면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는 제품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찾아봐. 수요자 있어? 인구 있어? 수요자나 인구는 제품이야? 사람이잖아, 사람.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나누는 거는 차별화야, 세분화야? 세분화죠.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하는 걸로, 그죠? 이해 갔나? 근데 그냥 이제 타겟 찍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표적에 대한 표적 목표 시장의 선정이라는 게 있죠. 밑줄 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분화된 시장이 들어갔다는 건 그 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지?
세 번이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바꿔내요, 막 이렇게 돌려낸단 말이에요. 그럼 힌트는 그 시장 세분화된 거는 그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분화 다음에 타겟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이 타겟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하는 수요자 집단을 그냥 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다는 건 선정했다는 거죠. 선정해서 표집단의 신상품을 기획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라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이라는 건 좀 생략해서 나와요. 보통 그냥 차별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제품을 나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요거는 사람이에요, 요거 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이해 갔어? 근데 봐봐, 제품 차별화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보통 포지셔닝이라는 단어가 있죠. 프로덕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프로덕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어를 지워버리세요. 포피와 헷갈려요. 프로덕 지웠어? 지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그냥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건 세분화야, 차별화야? 차별화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공급 경쟁자 사이에 자신의 상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이건 사람을 나눈 거예요, 상품을 나눈 거예요. 상품에 대한 공급 제품을 나눴죠. 그다음에 위치라는 단어가 있어? 위치가 포지션이에요. 그 위치가 있으면 이건 시장 세분화 찍어, 표적 시장 찍어, 차별화 찍어. 차별화 찍으셔야 돼요. 위치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별화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 그러면은 자,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에 지금 13번이 맞나 보세요. 하나씩 가시는 게 좋아요. 13번이 맞나 틀리나. 13번. 따라해봐요. 틈새 시장을 점유. 다시 한번. 틈새 시장을 점유. 고객 점유야? 시장 점유죠. 시장 점유. 화이팅. 무슨 말 알겠어요? 틈새 시장을 점유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고객 점유겠어? 시장 점유겠지. 화내서 미안한데 중요하게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게 나왔잖아요.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라는 거죠. 이해 갔어? 그러면 무슨 점유와 무슨 점유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야. 시장 점유와 고객 점유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파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싫어하시죠, 저를? 나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달래면서 할게요. 아니, 여러분들 13번에 있잖아요. 거기 누가 보더라도 거기 보시면은 13번에 시장을 점유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객 점유시겠어요? 시장 점유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또 화를 내니까 짜증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9번하고 20번을 잘 보세요. 19번 있어요? 자,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이 들어갔죠.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죠. 맞고요. 그 다음 20번은 차별화 있어요? 위치를 찾아보세요. 위치.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죠. 그거 맞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권사의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하는 건 차별화 전략이 맞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만약에 19번과 20번을 바꿔내면 틀리다는 거죠. 이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그렇구나. 그렇게 낼 거구나라는 거를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9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포피 믹스라는 게 있어요? 포피. 미안해. 4P. 그러면 P가 몇 개 있어? 4개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죠? 96페이지 하고 있어요. 간다. 일로 와봐요. 따라봐. 포지션. 아까 차별화가 있었죠? 근데 여기 P와 이 포지션을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포피, 4P에는 어떤 게 있는지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도 좀 해야 돼. 따라서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여기 포지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 포지션하고 얘를 바꾸는 게 요즘 취지예요. 아시겠어? 그러면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통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 플레이스는 뭐냐면 내가 직접 분양해요 대행사에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길 수 있죠. 그렇죠? 졸음은 오고 영어는 나오고. 자, 그다음에 유통 경로. 한글로 유통 경로가 플레이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로가 있고 간접 경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팔지만 내가 분양해요 분양 대행사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길 수 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개사법 있죠. 중개사법도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어 학교론에. 그죠? 그럼 우리가 중개업 할 때 분양 대행에 대한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 중개사 지금 실무하시게 되면 분양업소 애들이 와갖고 이 명함을 날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중개업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게 유통경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통경로를 보고 계시나? 그럼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이따가 중개업자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분양대행사한테 맡기는 거는 그냥이야. 이건 유통경로야. 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제품이 프로덕이죠. 그러면 그냥 시켜야 돼요.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차별화 시켜야 되죠.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하게 되면 그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그 아파트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대단지라면 요새 커뮤니티라고 아시세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수영장도 있고 뭐 사우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이야 차별화 시키는 거야. 차별화 시키는 거죠.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우나 있고 막 다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뭐 잘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시켜 차별화 시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제 평면도가 있죠. 또 우리가 또 지상을 그냥입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만듭니까? 다 시험에 나왔어. 아시겠어요? 이런 거 나온 건 그냥이야 제품이야. 프로덕트를 찍으셔야 돼요. 보고 있나? 제품에 대한 건 여기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파트는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체를 설치한다는 건 그냥이야 제품이야. 제품이죠.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평면 설계를 할 수도 있죠. 보안 설비에 대한 디지털화, 지상 주차장에 대한 지하,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이다. 이건 제품이다. 제품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리을에 보시면 홍보 촉진 의사소통이라는 게 있어? 이거 따라서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이라고 해요.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프로모션. 남자분들은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남자의 로망은 이게 차거든요. 차. 그죠? 차는 매월마다 그냥요 프로모션이 나와요. 판매 촉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판매 촉진은 뭐가 나오냐면 자, 모델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냥입니까? 추첨을 합니까? 추첨해서 경품을 나눠줄 수도 있죠. 이건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판매 촉진. 근데 홍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홍보한다든지 광고한다든지 이런 것도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홍보랑 광고. 홍보는 돈을 안 내고 자 기사를 자극시키는 거고 광고는 이제 돈을 내면서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럼 가서 물건을 갖다 팔 수는 없죠. 광고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 홍보도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어디 들어간다? 프로모션. 그럼 홍보와 의사소통 이런 것들 광고도 다 그냥입니까? 판매 촉진입니까? 판매 촉진이라고 그래요. 지금 따라서 포피 믹스. 피잖아 피. 그렇죠? 판매 촉진이고 가격은 그냥이야 프라이스야. 굴리지 마시고. 자, 이건 가격에 따라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좀 경기가 안 좋아. 분양가를 올려야 돼? 좀 내려야 돼? 내려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면 품질에 의해서 저렴하게 이제 판매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근데 이건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돼요. 제가 도와드리면 프린트로 가시면은 15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15번. 틀렸으니까 왜 틀렸는지.
포지셔닝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포지션은 SCP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얘기해봐. 지금 거기 프로덕 있죠? 대기해요. 플라이스 있어요? 플레이스 있어요? 포지션이 들어가요? 프로모션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프로모션 고치시고. 16번이 좀 어려워요. 도와드립니다.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하는 거는 제품이죠. 프로덕이고, 거주자 라이프스타일에 반영한 표면소에게 보안 설비 디지털화 지산 저장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내가 광고 홍보는 어디 들어간다 그랬지?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광고 홍보는 어디 들어간다?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 프로덕이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들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 갖고 그 다음에 17번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벽걸이 TV나 양문형 냉장고를 하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해요? 판매 촉진 맞죠? 요게 판매 촉진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까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설계성 설치한다는 건 그냥이야 제품이야. 제품을 차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그런데 이거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해서 벽걸이 TV 같은 거를 제공한다는 건 그냥이야. 이건 판매 촉진이야. 제품하고 판매 촉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18번 중개업소나 대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냥이요 유통경로예요. 플레이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15번은 왜 틀렸어요? 차별화가 아니라 프로모션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16번은 왜 틀렸어요? 광고 홍보는 어디에 들어간다?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프로모션. 광고 홍보는 제품이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간다고? 판매 촉진에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돌리셔야 돼요.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책으로 갈게요. 책으로 가시면은 9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좀 전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그냥입니까? 공급자 위주였습니까? 공급자죠. 그럼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되죠? 그럼 그냥이야 고객을 꼬셔야 돼. 따라봐. 고객 점유. 고객 점유. 고객을 점유시키고 꼬신다는 거예요. 소비자. 고객이 공급자야, 소비자야? 소비자죠.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봐. 그지? 그 소비자 나오면 시장 점유 찍어, 고객 점유 찍어. 고객 점유 찍어야 되죠. 소비자를 꼬시자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단어가 거기 보시면 attention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이 따라서 I다. AIDA.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구매를 하는 의사 결정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ttention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의를 끌어야 되죠. 건설회사가 신문 광고나 모델하우스 같은 걸 이제 오픈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관심을 끌어야 돼. 그럼 거기 가면 분양 대행업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막 설명해줘요. 제시 궁금증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욕망을 충족시켜야 됩니까? 욕망에다가 셀링 포인트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셀링 포인트. 이게 중개업 법령 실무에 나오는데 셀링 포인트라는 얘기를 중개사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 상품이 부동산으로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게 셀링 포인트 설명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클로징을 이제 시도해서 계약을 찍게끔 욕망을 충족시키고 행동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그냥이야 도장을 찍어. 그래서 클로징 단계로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해 가셨어? 그럼 우리가 느낌이 안 오니까 올라봐요. 자, 여성 옷 같은 거는 디스플레이 안 해야 돼요. 잘 해놔야 돼. 잘 해놔야죠. 그래서 갑순이가 가다가 너무 이뻐. 그래서 어텐션. 계속 보고 어텐션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점원은 가만히 있어야 돼.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와서 언니 안 사도 되니까 그냥 들어와서 입어만 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이야 욕망을 충족시켜. 그냥이야 입혀. 그냥이야 날리면서 어머 언니 미스 코리아 같아. 그랬죠. 그죠? 그 언니 가만히 있어. 카드를 꺼내. 액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졌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따라서 아이다. AIDA가 이제 순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순서 갖고 장난 안 쳤거든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고객 점유는 그냥입니까? 소비자가 중요시 됩니까? 그럼 여기는 다 소비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아이다예요.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톤과 강도를 조절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게 아이다나 소비자가 나오면 무슨 점유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다라고 나온 적도 있었고 구매 의사 결정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시험 문제 아이다 나오면 시장 점유야, 고객 점유야? 고객 점유죠. 많이 힘드시죠? 영어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힘들 때 한타라는 게 있어. 따라해봐. 아이고.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못 찍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아이 개론. 자 갑시다. 12번 가봐. 12번 가면은 12번에 가시면은 소비자라는 단어가 있죠. 12번. 그 다음에 거기 가시면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아이다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다음에 소비자. 그러면 소비자가 나왔다. 아이고 나오면 그냥이야. 고객 점유야.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가 아니겠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 맨 마지막이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유지해 나가자. 한 번 팔고 끝내야 돼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유지해 나가야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실 때 한 번 고객은 그냥이야. 영원한 고객이야. 고객이죠. 그죠? 여러분들 중개업 잘 하셔야 돼요. 그죠? 판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고객이 없다, 고객이 있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다. 알겠어? 그럼 그냥 이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 그렇지? 그래서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생산자 위주로 가야 돼요? 소비자 위주로 가야 돼요? 둘 다 가야 돼요. 둘 다 이제 간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그러면 일회성 팔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내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맞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테크에 좀 눈이 떠서 좀 이렇게 이쪽 막 지역에다가 막 전화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건이 성사돼서 저도 돈을 벌면 그냥 수수료를 줘요. 많이. 그럼 그분이 또 전화를 와요. 물건 있다고. 그죠? 그럼 그분은 그냥입니까? 관계 마케팅을 한 겁니까? 정말? 잘하셔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관계 마케팅을 해서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서 일회성이다, 장기적이다. 장기적이도. 한 번이야, 지속적. 이런 게 나오면 관계 유지 마케팅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경영학에서 나왔어요. 경영학.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여러분 코카콜라 알아요? 옛날만 먹어요? 지금도 먹어요? 그러면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냥입니까? 요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내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레미안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다? 레미안. 그럼 레미안 아파트라는 건 삼성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레미안에서 너무 좋아 여기서. 그럼 마산에 가서 레미안 찾지. 그럼 그냥이야 관계 마케팅이야. 관계 마케팅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글씨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이야 이 둘 다야. 일회성이야 장기적 지속적이야.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사셨죠? 그죠? 요즘 마케팅은 무슨 마케팅이 중요하다? 관계 마케팅이 중요해요. 이해 갔어? 생산자 소비자 있어? 일회성이야 장기적 지속적이야. 야 너무 쉽다 야.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요. 무슨 유지? 무슨 마케팅이야? 관계 마케팅이죠. 맞습니까? 야 나는 관계 유지인데 고객 점유 찍은 사람 봤어. 나 황장 넣었었어요. 거기 보시면 브랜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시장 점유야, 고객 점유야, 관계 마케팅이야. 관계 마케팅.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지금 몇 번을 푸시냐면은 거기에 14번이 있어요. 14번에 보니까 공급자, 소비자 간이랑은 장기적, 지속적 있죠. 자, 그건 고객 점유예요,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계 마케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볼게. 갑니다. 자, 12번의 핵심 포인트. 자, 우리가 12번의 핵심 포인트는 그냥입니까? 소비자입니까? 소비자가 그냥이에요? 고객이에요? 그럼 소비자나 구매의사결정 아니다 나오면 고객점수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13번의 키포인트는 그냥입니까? 틈새 시장을 점유합니까? 그 고객 점유예요? 틈새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14번은 그냥입니까? 장기적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죠? 그럼 관계 마케팅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일로 와봐요. 여기 STP가 포지셔닝이죠? 여기와 저 4P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확인하시면 15번은 왜 틀렸어요? 포지션이 아니라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판매 촉진이에요. 그렇죠. 좀 이게 느낌이 좀 오세요? 뭐가 나올지? 안 오는 것 같은데? 자, 16번 가볼게요.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 실개천 설치, 거주 라이프스타일 방면한 평면 설계, 보안 설비, 디지털, 지상주차장 지원은 다 제품이죠. 그런데 광고 홍보는 어디에 들어가요?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프로모션에. 판매 촉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게 헷갈린 거고. 그 대신 17번에 청약자한테 추첨해서 벽걸이 TV 제공하는 건 이건 그냥이야? 판매 촉진이야? 이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중개업소 분양대행사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게 유통경로 맞죠? 프레이스 맞고. 그 다음에 19번하고 20번은 맞는 지문이지만, 자 보세요. 19번에 그냥입니까? 세분화된이 있습니까?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것은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타겟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 타겟이 맞아서 세분화된이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맞고, 차별화라는 자체는 그냥 따라봐. 위치라는 글씨가 있죠? 그럼 차별화는 사람을 나눠요? 제품을 나눠요? 그럼 경쟁사 자신의 상품이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표적시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다는 거는 이건 그냥이다 차별화다. 차별화 이렇게 가시는 거죠. 되셨죠? 마케팅은 거의 여기서 시험장 남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감정평가 파트가 있어요. 감정평가 98페이지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감정평가사는 시험이 쉽다?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았어? 어려워요. 그죠? 고시야, 고시. 그죠?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전에 공인중개사 강의하고 여기 신림동 갔다가 평가한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가요. 그죠?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신림동에 가게 되면 거의 고시예요, 고시.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그냥이다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도 그냥이돼요. 감정평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그 정도 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감정평가 파트로 갈게요. 나온다면 6에서 7문제인데 일단 처음에 하시니까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에 대해서, 자, 98페이지로 가셨어요? 그럼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라는 것은 자, 감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평가사가 토지만 합니까? 건물도 합니까? 건물도 하기 때문에 토지 등을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아직은 가격을 매긴 게 아니에요. 그냥입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판정했다고 말해요. 그럼 감정만 해야 돼요? 평가도 해야 돼요. 평가를 해서 가액으로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그 가액으로 표시하는 게 평가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토지다, 토지 등이다. 경제적 가치를 판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판정까지가 감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관계는 확인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감정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돼요. 그 결과를 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 가액이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으로 표시해서 그 어때요? 화폐 가치를 부여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뭘 판정해서 뭘 표시했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 거죠. 가치와 가액을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다시 할게. 뭘 판정해서 뭘 매겨?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그냥입니까? 의사가 진찰을 합니까? 진찰을 하는 게 감정이죠. 진찰만 해요. 처방전을 내려요. 그게 평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뭘 살펴서 뭘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살펴서 가액을 표시하는 거죠. 이 가격으로 나와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라는 게 있나요? 공적과 공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 그러니까 공적은 공무원이 평가해요. 공무원은 그냥입니까? 이 공무원은 공적 기관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독일의 평가위원회 같은 데 그러는데 그렇고요. 공인은 여러분들도 공적 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공인 중개사 따라오셨어요? 공인은 뭐예요?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이죠? 거기에 합격하셔서 나중에 개인이 사무실 차려서 한다면 그건 공인평가라는 얘기죠. 공인은 가장 키포인트가 공적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 따라서 개인, 공인. 그럼 개인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그래서 개인평가다. 그래서 평가사가 하는 것은 공적이에요? 공인이에요? 공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필수적과 임의적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적이 시험에 나왔었는데,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의무적. 반드시 의무적.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왔었냐면 필수적 보면은 거기 의무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거기 보시면 경매평가라는 게 있죠. 박스. 경매평가. 법원의 경매평가는 임의적이겠어요? 반드시 필수적이겠어요? 필수적이죠. 임의적이다,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나왔었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임의적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유의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담보평가 같은 건 반드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공익에 이용되면 사익이에요? 공익이에요? 개인의 이익이 되면 사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필수적이 거의 공익이겠죠.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개인에 대한 거는 임의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고요. 법정이라는 자체는 자, 따라봐요. 법률의 규정. 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다? 법을 어기면 돼요? 그럼 이것도 필수적이 들어가겠죠. 법률에 정한 대로 꼭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보상평가도 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표준공시가도 반드시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십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할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뭘 판정해서 뭘 매겼어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표시를 했죠. 그죠?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거 이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공적 기관이 평가하면 공인이다, 공적이다. 공적.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따는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이 되고요. 경매평가 들었었죠. 경매는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필수적이 공인 목적이죠. 어떤 임의적은 사익 목적이고 법률에 정한다는 것도 임의적이겠어요? 필수적이겠어요? 필수적이니까 이것도 다 공인 목적이죠. 보상평가 해줘야 되고 표준공시가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치와 가격이라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하겠는데 그 쉬는 시간에 좀 생각해 보시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뭘 판정해서 자, 이게 가액을 따라보세요. 가격이나 가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럼 먼저 판정한 게 그냥요 가치였어요. 가치에서 가격을 매긴 거죠. 그래요? 그럼 가치와 가격은 같다, 다르다? 그냥이야 글씨도 틀려. 영어도 틀려요. 그래서 다르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좀 우리가 쉴 때가 됐죠?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세요. 뭘 알아야 돼. 이런 게 나오고. 근데 법률 쪽에 대한 정의에서 법경기 중에서는 누가 봐도 보존 관리라든지 소유권 관리는 다 법률적이죠. 그럼 나온다면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낸단 말이야. 그럼 다카마우스 같아서 아까 프린트를 다시 보면은 아까 몇 번 문제였냐면은 10번 문제였잖아.
10번 보고 있어요? 10번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10번에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는 게 있나? 요건 경제적이다, 요건 기술적이다. 기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따라서 영역.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범위죠. 그러면 제일 규모가 큰 게 그냥입니까? 자산관리입니까? 자산관리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러면 소유자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가치 증진시키는 건 무슨 관리 찍어? 자산관리. 그래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시설관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은 그냥입니까? 당연히 부동산 관리입니까? 그건 임대차에 대한 관리죠, 그죠? 그 다음 가장 소극적인 게 뭐다? 시설이야. 시설은 그냥이야. 시설이 들어가.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시설 사용자를 단순히 부응하는 소극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경제적이 들어가, 법률적이 들어가, 기술적이 들어가. 기술적이 들어가는 게 다 시설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몇 위 선다예요? 5위 선다죠. 그렇죠. 그럼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까 청소 관리는 자산이야, 시설이야? 시설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할 때 매입하려면 그냥 싸게 매입해야 돼. 매각할 때는 비싸게 해야 되지. 이건 시설일까 자산관리일까? 자산관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소관리냐 매입 매각이냐 이건 무슨 관리를 얘기하냐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자산과 시설을 바꿔내는 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끊기면 안 되니까 넘기니까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죠? 그럼 관리 방식은 세 가지가 어떤 관리 있어요. 자아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라는 게 있죠. 맞아요? 보통 자기가 하는 건 어떻게 할까? 자기가 하는 건 청소관리겠어요? 법률적이겠어요? 법률이나 경제는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보통 시설은 이제 우리가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예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 아니죠.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